네, 오늘도 매매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신규 전문가 오늘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실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부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지금 파란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 우위의 패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 변동성 롤러코스터 아닐까요? 요즘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은, 이제 뭔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은, 네. 이제 그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뭐 상승하면서 또 변동성이 커지면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으로 다 일단은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가바닥 보이고요. 정도는 봤다고 예, 보세요? 어제 이제 투매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은 있다 보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읽어보려면은 지난번에 이제 특히 이제 나스닥이나 그런 쪽에서 상당히 급등이 나올 때 네. 어떤 호재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면은 그때 올라갔던 호재들이 이제 유동성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네. 백신 기대감이 확실히 꺾였죠. 백신이 이제는 뭐 10월까지 뭐 낸다, 뭐 11월까지 낸다 이랬던 부분들이 그때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쪽으로 이제 기울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꺾였고 두 번째는 지금 추가 부양책이 상원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굉장한 그 감정 싸움이 있기 때문에 긴지버건으로 네. 이 부양책이 과연 대선 전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26일에 대법관 새로 임명한다고 하니까 예,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 이제 그럴 그래요. 경우에 이제 뭐 가령 트럼프 탄핵 얘기 나오면은 나오면 또 예, 또 시끄러워질 불확실성이 또 것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한 힘을 좀 잃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결국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달러 지수를 잠깐 좀 가져왔는데요. 달러 지수가 요즘에 바닥을 횡보를 하고 있다가 그 바닥권을 탈피하는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죠. 조금 올라오네요. 예, 좀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금리를 안 올린다고는 했지만 달러가 올라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금리 상승 효과가 시장에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유동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달러 구하기가 조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 상승은 어쨌든 증시에는 금융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요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을 좀 압박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물론 이제 이런 잠재적으로 이제 부양책이 또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또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압박이 되고 있다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관 매물이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예, 나오죠. 근데 이제 누적 순매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밤색이 개인이고 파란색이 기관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6월 달부터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보다 기관 매도가 훨씬 더 가파라요. 예, 그러면서 개인 매수는 엄청 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죠. 네. 예,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보니까 이제 분석하기로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네. 펀드 뭐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 네. 펀드 환매해가지고 그 현금화 시켰다. 그것 때문에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한다. 그렇군요. 이러면서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기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같은 예. 맥락에서 예, 이해할 수가 예.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개인 네. 투자 자금은 올라가면서 기관 투자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네, 없고 네, 네. 기관이 지금 돈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개인은 또 스마트해지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기관이 어떤 매물을 좀 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이제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은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하방을 어제 이제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네. 뭐 이제 아주 교묘하게 안 깼는데 이 부분에서 좀 기로점인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올려준다면은 오히려 기술적으로 좀 하방이 좀 단단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네. 바로 반등이 된다면은. 네. 근데 만약에 전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6,100선 정도까지는 또 열어놔야 돼요. 지금 기로점에 있어요. 네, 오늘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한 이틀 내로 5일선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지 하방이 단단해지는데 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하방이 정말 단단해졌다. 기술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전저점을 훼손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낙폭을 키웠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깨느냐 마느냐 이제 만약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깨진다면은 11,100선 정도까지는 또 열어놔야 될 겁니다. 많이 예, 열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기록점이 좀 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우리 증시도 그런 데 대한 눈치 보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증시는 미리 좀 흔들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견조하다 볼 수 있어요. 미국 증시 낙폭에 비하면은. 뒤에서는 정말요. 예, 네. 근데 이제 또 많이 또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데 대한 눈치 보기를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런 바닥 타진 흐름이 뭐 그 가령 이제 바닥이 잡힌다 할지라도 바로 반등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빠졌다가 바닥 타진 흐름을 가질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바닥 타진 흐름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1, 2주 정도는 좀 진행이 될 거라 봐야 되겠고 음. 그 이후에는 또 반등을 또 예상을 합니다. 반등이 안 나올 장세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어디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느냐, 여기서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빠져가지고 형성이 되느냐 네. 이런 차이일 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 이후가 보면은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잖아요. 다다음 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추석 이후에는 우리 시장은 반등권에서 미국 시장 반등권에서 추석이 마감이 되면서 네.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추석 이후엔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예. 어쨌든 그런 큰 틀에서의 시장 뷰를 조금 읽어주셨고요. 수급 얘기 나왔으니까 맞아 저희 동학개미 운동 요즘에 좀 수그러들었잖아요. 예. 지수 밀릴 때 거의 1조씩도 사고 이랬는데 소심해진 이유는 양도세 때문일까요? 폭탄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없던 올해 이제 새로 진입한 이제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많으시잖아요. 예, 양도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잘 모르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약간 좀 소강 상태일 부분이 있는데 대주주 요건이 현행 이제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3억 원으로 이제 굉장히 좀 강화되는 이런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죠. 상당히 강화되는 거네요. 금액 예. 기준이 되게 낮아졌어요. 예, 거의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제 주식 양도세는 3억 원 이하가 20%를 내게 되고요. 네. 또 3억 원 초과하게 되면 25%가 됩니다. 증권 거래세는 0.25%에서 더 내려요. 네. 점점 내립니다. 0.23%, 또 0.15%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양도세는 신경 안 쓰시니까요. 예, 거의. 양도세는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내린다.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 어차피 한쪽 올리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개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더 이익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거래세 신경 쓰면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거든요. 않으시죠. 예. 예. 이제 좀 이제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거고 보통 보면 이제 12월 달에 12월 말까지 이제 만약에 이거 보유를 하게 된다면 내년도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보통 12월 달에 나오는 개인들 순매도가 3조에서 5조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들이 50조 이상 지금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냐면은 뭐 10조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 아, 그 정도 가요. 예, 그 정도를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어서 물량이 좀 커질 것 같고, 뭐 어쨌든 뭐 증시라든가 뭐 이제 미국 뭐 대선 변동성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해도 12월 달은 늘 그랬듯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대형주들로 또 매물이 또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변동성이 있을 걸로 봐야 되고 단지 12월 변동성 이후에 이제 연초에는 또 재매수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이번에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순매수가 조금 소강 상태인 거는 12월까지는 아직 그래도 좀 남았잖아요. 한 두 달 네.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권보다는 이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뭐 약간 좀 그 눈치 보기성 아닌가 보고요. 10월 달에는 좀 반등 나오고 11월 달까지는 다시 한번 또 반등 장세가 될 것 같아요. 12월 초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아,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솔직히 당황하실 만한 뉴스인 거잖아요. 요즘에 부동산 자금 빼서 주식 쪽으로 옮기신 예.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이 뉴스 점검 철저하게 하시면서 네, 대응 방법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증시에 영향이 있는 이슈라고 봐주셨고요. 다음 저희 머스크 매직이 통하는 자율주행 어제 좋았는데 오늘도 물론 연속성이 조금 있는데 전기차가 정말 투자가 까다로워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네. 요즘에 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왔던 성장주들에서 매물이 좀 나오는 분위기라서 네. 전기차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에 뭐 테슬라 그 모멘텀이 좀 있으면서 네. 지나가면서 매물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율주행은 앨런 머스크가 한 달 안에 자율주행 차 내겠다, 완전 자율주행 차 내겠다, 뭐 이러면서 네.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현실화 때까지는 뭐 선행 과제가 너무 많죠. 자율주행 뭐 법률도 그렇고, 맞아요. 네. 인프라도 그렇고, 뭐 이제 보험 상품은 뭐 다음 달부터 나오는 게 네. 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선행 과제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앨런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낸다고 그래도 그거를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허가를 해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심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다. 예, 테마라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예. 더 미동이나 모트렉스 같은 대장급들 움직임이 중요할 거고 예, 그쪽 움직임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전기차 쪽이 뭐 자율주행 쪽이 잘 움직이니까 네, 네. 현재로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전기차 쪽이 좀 걱정이죠. 그렇죠. 전기차 쪽에서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느냐 보면은 네네. 어제 별 얘기는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별 얘기가 없었고 그러게요. 뭐 네. 2022년도에는 뭐 공급 부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호재성 멘트로 봐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 전기차 가격을 깎기 위해서 네. 낮추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에서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셀 비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이제 배터리 셀하고 자동차를 병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런 기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예.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셀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모듈로 만들고 네. 모듈을 모아가지고 팩으로 만들어서 팔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을 싹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자동차에다가 배터리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모듈화 뭐 이런 거 싹 없애고 거기다 그냥 셀을 막 채워 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같은 공간이라도 더 많은 셀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런 효율화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정이 그 단순화되니까 단순화되니까. 가격도 낮아지고 더 많은 셀이 들어가니까 출력도 높아진다. 핵심은 무조건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연구를 예,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가령 테슬라가 이거 성공하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따라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터리 회사들은 분명히 좀 이거 조금 타격이 이제 있겠어요. 타격이 좀 네.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빠지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한 3년에서 테슬라는 3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한 5년 걸린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럼 3년에서 5년이면은 배터리 회사들이 과연 대응을 못 할까? 그때까지 다 또 준비가 되겠죠. 예, 준비가 다 될 거고 아. 특히 이제 한 5년 정도 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될 거라는 시각들이 많은데 네. 그때 과연 이런 것들이 효용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 지금 빠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 대응해도 되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 뭐 요즘에 이제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거의 다 모든 전기차 종목들이 반등은 나올 걸 봅니다. 저는 추석 이후에. 네. 하지만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쪽은 이제 아무래도 첨가제라든가 아, 또 실리콘 음극재, 뭐 하이니켈 양극재, 전고체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예. 관련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바뀔 것 같아요. 전기차 배터리 트렌드를 추격하거나 선도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 네, 큰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예, 추석 전에 흔들림은 매수 기회로 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자신감 배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